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 길이를 구하랬어요. 지금 이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기울기로 구하셔야 돼요. 제가 기울기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면 x좌표의 차이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이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려워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로 될수록 이게. 그러면은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 길이를 보면은 기울기가 궁금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한 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5라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삼각형 이렇게 나눴을 때 1대 2대 루트 5가 됩니다. 기울기를 구했을 때 1대 2대 루트 5. 그러면은 이 x값의 차이를 구한다면 거기에 루트 5를 곱하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미분 가능성 거기서 설명드렸는데 테마 5였는데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세 점의 x좌표 합은 항상 동일하다.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다. 동식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x세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이 함수는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세 점의 x좌표 합은 항상 0이에요.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니까. 근데 접하면 몇 번 만나는 거랬죠? 접하면 두 번 만나는 거야. 1에서 두 번 만났으면 1,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그 마지막 하나는 뭐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점의 x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럼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몇 차이 나죠? 3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에다가 루트 5 곱하니까 3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을 저기 체크하시고 2번 문제 간단히 읽어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극대값이 4라고 했어요. fx의 극대값이 4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통 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은 2차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부분은 두근의 곱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갖고 가면 저의 목표는 인수분해지 근해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이걸 그냥 갖고 가면.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이게 이 x 앞의 개수의 부호 반전시킨 게 두근의 합이에요. 이게 두근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인수분해된 식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 인수분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게 언제 0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흔히 이미 나왔어. 더하면 2a 곱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그러면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더하면 2a가 되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극대값은 a 마이너스 1에서 갖고 극소값은 a 플러스 1에서 갖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근데 극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반드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왜 있을까요? 계속 들어가면 이건 왜 있을까? 이 조건은 a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방금 a-1을 대입하면 나오는 a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F-E가 양수인 거는 특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 이 그래프 추론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아까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B가 무리수가 나오겠구나. 이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B가 무리수인 걸 잘라내야겠구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A가 한 개가 아니다. 그럼 이제 2개, 3개가 나올 건데 그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A가 한 개가 있다. 그걸 적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좀 안정감이 듭니다. 이 풀이를 하실 때. 넘어갈게요. 3번.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3번 이거 보시면 방금 거랑 겹쳐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미분하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왠지 못 풀겠는데가 아니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반드시를 붙이냐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해야 인수분해가 더 잘 보여요. 근데 인수분해 그 생각이 없으면 약간 맞춰보다가 와 인수분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문제예요. 2대1 그런 거 말면 괜찮은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F' 제가 바로 풀게요, 여러분. 근데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근데 fx-k가 -3에서 그 값을 가질 때 그게 아니라 f'-3-k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함수의 활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미분 치는 것까지는 무지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fx-kx가 x-3에서 그 값을 가진다. 그게 아니라 f'x-k에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k 값이 나오겠죠. 지금 f'x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손실이 줄어들겠죠. 자, 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6번 이거 다 아실 건데 여러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곡선 사이에 그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당연히 기울기가 일치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일치할 때, 평행할 때, 평행할 때 그때의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거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의 값이 1이다. 무조건 다 미분하는 거예요. 적분 아닌 것 같으면 전부 다 미분하세요. 시험에서 이거 적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 미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7번은 제가 이 문항 배열을 실수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15번 문항인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이 문제는 읽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자, 너무 짧았나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재작년 수능 20번 문제.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가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릴 수가 없는 그래프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다 나눠서 그릴 수는 없어요. 물론 22번 뭐 이런 정도면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야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다. 넘어가면 자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 갈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집중해야 돼요, 정말. 0,0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난대요.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동일하댔는데, 이 새끼가 지금 동일하댔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동일한 값이 뭐예요? 다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럼 다행인데 3분의 a잖아요? 내가 이 3차 함수랑 어떻게 직선을 그리든지 간에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항상 3분의 a라고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 씨 혹시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안 했나요,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보시면 3차 함수의 식이 이거잖아요. 3차 함수의 식이. 그리고 직선의 식이 이거잖아요. 일반적으로 1차 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 이 식을 쓰는 거거든요. 연립. 연립을 한다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내가 구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항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px 플러스 d 마이너스 q는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세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여러분 뭐냐면 교점의 x좌표인데 그 교점의 x좌표를 3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쓰면 약간 띵한 거죠. 뭐가 띵하냐면 여기에 의사결정에 이 PQ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 형태는 직선이 그려지는 이 기울기와 y절편이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3차 함수와 직선에서 직선이 달라지더라도 어떠한 직선이더라도 그 직선과 만나는 세 점의 x좌표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여기 문제에서 0,0에 이거의 이제 좀 활용도는 여기서 생기는데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그쵸? 근데 그 선은 상관없다. 얘랑 만나는 이 접선과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접선의 방정식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1a가 ab입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3분의 a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0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서 몇 번 갖는 거죠, 0을? 접하면 2번 갖는 거예요. 그러면 0,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네모가 3분의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네모가 뭐가 돼 있어요? 3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x좌표가 3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분 b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a네. 오씨, 잠깐만. 그러네요. 여러분. 와, 동욱씨. 감사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감사해요.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아까 제가 이제 변곡점으로 잠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에 잠깐 어떻게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실 방금 그래서 3분의 a 대입해봐야죠 라고 말하려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알겠죠? 저는 이제 약간 외줄타기 식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멍청한 거 티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외줄타기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속으로 이제 3분의 2 대입하면 너무 복잡한데 이러면 잣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A를 대입하면 간단합니다. 왜냐면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하면서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A만 대입하면 2A가 되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A, 2A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야? 붕신아 그냥 네. A, 2A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Y는 2X 위의 점인 거죠. 내가 이걸 봤을 때 A, 2A를 봤을 때 Y는 2X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 왜냐면 여러분 그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A, A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Y는 X 위의 점이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Y는 X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차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Y는 2X를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게 수학 수업은 한 3달을 들으면 진짜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반복돼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말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의 좌표를 딱 봤을 때 X좌표, Y좌표 똑같이 되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오케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A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 좀 다르죠. 아까는 A, 2A라고 하면 A, 2A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오지만 이제는 A, 2A가 확실히 Y는 2X 위의 점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딱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Y는 X. 근데 이제 여기를 읽었을 때 이게 수능 문제지만 여러분 2023년도 수능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 약간 예전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뭐라 그러죠? 멋있는 말이 있는데. 아니, 예전에 게 되살아나는 거. 부활? 좋아요. 좋아요. 서바이벌. 부활이라는 뜻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예전 게 다시 예전에 이제 고1이 중요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을 정의할 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을 정의할 때 원의 기하에서의 정의가 뭐냐면 원은 여러분 선이잖아요. 선인데 선은 점의 자치거든요. 그럼 이 점의 자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를 이제 P라고 이렇게 놔요. 그럼 여기 P라고 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P는 근데 하나로 멈춰 있지 않아요. P는 자취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동일한 걸 만족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90도다. 벡터에서는 그게 내적값이 0이라고 합니다. 그 벡터의 내적값이 0이 될 때 90도로 움직일 때는 그 P의 자체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B를 여기다 갖다 찍었어. B는 X축의 점이에요. 그럼 B를 이렇게 찍으면 여기 O를 찍으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AO랑 AB가 뭐일 거다? 수직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걸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2니까 이 기울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직선의 방정식은 세우는 게 아니고 기울기로 풀어야 돼요, 항상.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2A잖아요. 여기 A, 2A.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여기 몇 대 몇인 거죠? 1대 2인 거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거는 1대 2란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A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4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4A가 되면서 B의 점의 좌표가 5A,0이 되는 거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아는 거죠. 첫 번째, FA는 2A다. 요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쵸? FA는 2A다.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FA가 2A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Y는 FX 위에 A에서의 접선이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Y는 FX 위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이 기울기가 아까 우리가 뭐라는 거 알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F'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여기 길이 5A랑 AB를 곱하랬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A랑 AB는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일까요? 아니 아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1대 2잖아요. 여기도 1대 2잖아요. 그럼 얘랑 얘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A의 길이를 구하면 AB의 길이는 5A의 길이의 2배가 된다. 좋아요, 동욱씨. 지금 저기 혹시 지금 약간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어디였죠? 오케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 미분에서 A를 대입하면 그 미분에서 A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거리도 구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1대 2인 거거든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똑같이 여기가 세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5A 곱하기 AB를 구하랬으니까 AB가 5A 길이의 몇 배다?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아 씨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 앞에, 네, 좋아요. 근데 공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연아 씨가 말씀하신 공식이 뭐냐면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요. 그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곱하면 소직이랑 이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이 달문 배울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요. 막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의 제곱, 뭐 얘랑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그 원류가 연원 씨가 말한 그 원류가 방금 그 닮음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닮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이거 가고 있는데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여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적지 말아주세요. 마이너스 1,7과 a, 3을 지나는 직선이 0,13을 지난다고 한다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쉬운데 문장으로 마이너스 1,7과 a, 3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13이라도 표현 안 하고 y축과 13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이 다 a에 대한 미지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피니쉬로 0,13을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런 풀이는 좀 좋지는 않죠.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해 준다면 훨씬 더 간단하죠.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미지수로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냥 이거 막 한 거고. 이 문제도 여러분 봐보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주어진 그걸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fx가 있다. 여기 밑에다가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앞으로 그건 졸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풀이는 죽어도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안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fx는 x제곱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문제를 쭉 읽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마이너스 2,f-2에서의 접선과 f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이걸 적는 거지. f2는 3이다. 이렇게 f2는 3을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3과 1,3은 어떻게 이어졌냐면 x축과 평행하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접선이 1,3을 지난다는 거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f'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이 문제를 좀 약간 접근을 해보면 이 2,3이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그냥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 그러면은 2,3이 극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2,3이 극대값. 그러면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3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여기가 1,3일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2,f-2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점이. 그럼 여기서 접선을 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f-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제발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바로 f'-2와 같다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자 먼저 fx의 식을 적어볼게요. fx의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fx의 식은 여러분 다항함수의 식은 어떻게 적는 게 좋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 다항함수의 식을 여러분 적을 때는 차함수로 적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를 K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fx 마이너스 K는 f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K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f2는 3, f'2는 0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세우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지수 하나만 놓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f-2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16이 되죠. 그럼 1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16 곱하기 마이너스 K를 하니까 마이너스 16K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 계산이 복잡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요. F-2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K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이제 미지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나온 과정은 미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f'x가 됩니다. 그쵸? 우변은 고배 미분을 하면 2x-2 x-k 플러스 x-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파이팅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 풀이가 가장 간단한 풀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풀 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돼요, 원래는. 그러면은 f'-2를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4k가 돼요, 기울기가. 자, 그럼 이제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f'-2랑 똑같다는 거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f'-2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로 갈 때는 1로 갈 때는 x값의 증가량이 3이고 여기다 왼쪽에다 쓸게요. 3. y값의 증가량이 32 플러스 16k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거죠. f'-.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4k가 같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28k가 여러분 40이 되게 됩니다. 그럼 k는 28분의 40이다. 7분의 1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여기가 2인데 붕신아 어떻게 여기가 7분의 10이냐 라고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2,3이 지금 여기 설명 듣고 놀라면 안 돼요. 2,3이 극대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2,3이 무슨 값이었다? 극소값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림은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2,3이 여기 극소값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1,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꽂으면 째끼럽이 되는 거죠. 근데 극대값을 어디서 갖는다? K 여기 반대쪽이 7분의 10이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7분의 10이면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바로 들어가면 10번. 이 문제에서 지금 나온 게 아까 그 우리가 한 게 나온 거거든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2tx-1과의 거리가 최소다. 근데 아까 제가 거리가 최소인 거는 언제 존재한댔죠?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할 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2tx-1을 보면 얘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2t가 나오는 그 x값이 바로 p라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거든요. 2x가 2t가 되니까 p의 x좌표가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t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tx가 돼요. 왜냐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t, t제곱이 되니까 여러분 y는 t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2tx-1이 연립을 하게 되면 tx랑 2tx-1을 연립하면 tx는 1이 되면서 x는 t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두 개 연립하면 그럼 t분의 1을 대입하면 1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t, t제곱과 그 다음에 t분의 1,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PQ의 길이를 구하랬어요. 여러분 제가 PQ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댔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기울기로 구한다. 그럼 기울기가 m이면 1대 m 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기울기가 뭐죠 지금? 이 기울기가 t가 됩니다. 이 기울기가 t.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유용한데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가면 상당히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울기가 t니까 1대 t 대 루트 t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 PQ의 길이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루트 t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에 차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t분의 1에서 t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PQ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좀 간단한 게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분모가 여러분 뭐가 있죠? 분모가 1-t가 있어요. 그러니까 1-t랑 여기서의 합차가 바로 싹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건 뭐가 되냐면 1-t를 분모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 1 플러스 t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t가 뭐로 가죠? 1로 가기 때문에 이제 t 대신에 2를 대입해도 분모가 0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2가 되면서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좀 다시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면 얘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 항상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t가 평행을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이 p의 좌표가 바로 t, t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 p랑 5를 통과하기 때문에 5p를 지나는 직선이 y는 tx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y는 tx와 y는 2tx-1의 교점의 좌표를 q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팁은 여기서 만약에 PQ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루트 t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1 t 제곱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4차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을 풀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1대 t 대 루트 t 제곱 플러스 1 그걸 이용해주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실 때 참고해 보시고 11번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2번 문제를 여러분 잠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2분 동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기 복수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끔씩 이렇게 돌아버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두 양수 PQ와
fx가 있는데 여러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연속인 함수가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게 아마 테마 3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때 연속성 나올 때 연속인 함수가 나오면 그게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은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근데 문제에서의 어떤 배열은 반드시 gx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gx만 혼자 놔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gx의 앞에 개수인 x로 양변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가 0이 아니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도 x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도 x가 곱해져 있다는 거에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함수를 여러분 옆에다가 메모해 주시면 절대값 x, 절대값 fx-p 플러스 q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은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지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한다면 제가 양변을 x로 나눌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x, gx니까 항상 주인공인 gx만 놔두려면 양변을 x로 나눠야 되는데 양변을 x로 나눌 때 x가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면서 gx는 저 절대값 함수가 되지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까지 읽었을 때 그 밑에다 적는 거는 gx는 그냥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되고 이때는 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된다.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여러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3차 함수라는 것도 이해되신 거죠? 우리 전부. 그럼 3차 함수, 어떤 3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되실 거고. 그런데 그게 연속으로 잘라지려면 3차 함수를 그냥 절대값 함수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연속으로 잘라지려면 0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그려지고 0 왼쪽에서는 반전이 되려면 근데 연속으로 이어지려면 0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0이 여기라 해볼게요. 그럼 0이 맨 오른쪽이라 하면 그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왜냐면 잠깐만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x축 대칭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니까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고 원래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차 함수가 특수한 상황이면 x축과 어떤 상황인가요? 좋았어. x축과 접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몇 개죠? 이 그래프에서? 2개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0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이 x축 대칭되는데 만약에 0이 아닌 점이 되면은 여기가 0이라고 해버리면 오른쪽은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이걸 뒤집어서 그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고.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00% 절편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럼 0을 여기라고 이렇게 삼아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그쵸? 그쵸?
근데 왼쪽은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왼쪽은 이걸 뒤집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연속 부분이 몇 개가 나오나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문제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원래의 그래프를 계속 찾아가는 건데 요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꺾어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왼쪽은 안 보고, 죄송합니다. 왼쪽은 이렇게 꺾어서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지금 원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극소값을 0으로 만들고, 오케이? 지금 원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27이라 해볼게요. 방금 제 침 튀는 거 보셨나요? 방금? 혹시? 지금 너무 많이 튀었는데 방금? 여기가 지금 3,27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를 몇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x값을? 잠깐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방금 그거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0으로 만들고 y값도 뭐로 만들어야 된다? 0으로 만들면 P랑 Q가 어떻게 평행이동 돼야 되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출처를 보시면 2021년 6월 14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극소값을 어디서 갔죠? 지금 극소값이 문제인데 극소값을 어디서 갔죠? 고마워요. 극소값을 여러분 3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F3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렇게 또 실수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 마이너스 39가 돼요. 3,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극대값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하나를 어디로 만든다? 0,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오케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거를 0,0으로 만드는 평행이동이랑 요거를 0,0으로 만드는 평행이동을 두 개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나오는 A,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요거를 0,0으로 만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설명해 본다면 절대값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을 넘기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0,0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오른쪽 그대로 그리고 왼쪽을 걷어서 올린다면, 내린다면 그럼 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한 개가 되는 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극대값을 0,0으로 옮기거나 극소값을 0,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0,0으로 옮기는 거랑 극소값을 0,0으로 옮기는 것 중에 PQ가 양수가 되게 하는, 동시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런 평행이동은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그래프의 극대값과 극소값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잠깐만, 동시에 이해되시나요? 혹시? 좋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아까 3 대입하면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39.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0,0으로 옮기는 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이죠?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6만큼 움직이니까 평행 이동이 둘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 마이너스 39를 0,0으로 바꾸는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이고 y축으로 39니까 얘는 지금 양수가 나오는데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평행 이동의 두 값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p는 1이고 q는 6이 된다 라고 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가는 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나올 때 극값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 극대랑 극소를 0,0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정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걸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남아서 꼭 질문해 주세요. 이해 안 되면. 좋아요. 넘어갈게요. 근데 실수야. 지금 저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지금 약간 뭐 심상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 13번 문제는 보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잖아요. 근데 0 왼쪽이 뭐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데 이게 미분 가능이래. 그 말은 0,2분의 1이 뭐다? 좋아요. 0,2분의 1이 극값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0,2분의 1이 극값이어야 극대값에서 이어지든 아니면 극소값에서 이어지든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채희 씨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0,2분의 1이 극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0,2분의 1이 쓰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0,2분의 1이 극대값이라면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로 오고 0보다 클 때는 fx 따라가는 거니까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극소값이 2분의 1이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2분의 1이 극소가 아니라 극대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까랑 계속 똑같아요. 그래프 2개, 3개 중에 하나 제외가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14번 문제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2분 동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 fx 이거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유행을 타다가 수능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요. fx 곱하기 gx가 x-1도 2번 같고 x-2도 2번 같고 x-3도 2번 가져요.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죠? 둘 다? 3차 함수니까 이 6개를 3개씩 나눠서 갖는 거예요, 지금. 근데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다. 네.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겠어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gx 여기 3개 갖고 fx 여기 3개 갖는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3분의 1이라고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2개 곱했을 때 이 말 없더라도
fx와 gx의 개수가 1,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변형 문제예요. 사실 이거 전에 있었어요. 하나의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놓고 나머지 하나의 최고차의 개수를 a분의 1이라고 꼭 놔주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다 날아갔거든요. 제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두 개 곱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순수하게 생각해서 두 개 다 최고차의 개수를 1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최고차의 개수 a라고 설정하고 하나의 최고차의 a분의 1이라 설정한다. 그게 중요하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근데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진대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gx가 x-1을 두 번 갖고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해되셨죠? x-1을 두 번 갖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2에서 극값을 갖거든요.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그럼 이해되시나요 이거? 물론 선생님 항상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좋은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x-1을 두 번 갖고 그 다음에 x-2분의 3을 가지면 2분의 5를 가지면 그쵸? 그러면은 1 째끼럽 2분의 5 그러면서 2대 1이 되면서 2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x-1, x-2, x-3 이렇게 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g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x-1을 몇 번 갖고 있다? 두 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극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라고 했죠? 여러분 gx가 극값이 아니라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극대값이란 건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갖겠어요?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될 수는 없잖아. 지금 문제에서 gx가 x-1을 두 번 갖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그렇죠. x-1이 되는지 x-3이 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극대값을 여기서 두 번 갖는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좌표가 x-1이 아니라 x-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근데 확실히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꼭.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x-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얘가 갖고 가야 돼. 그러면은 x-1 두 번 갖고 그 다음에 x-3 한 번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고 나머지 하나 3이 되면서 째끼럽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이 문제인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씨, 혹시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보다 원형 문제가 더 어려운데 사실 그 문제인 줄 알고 꼭 풀어버렸는데 그 문제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쨌든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13번, 15번. 큰일 났네. 자, 지금 여러분 좋아요. 좋진 않죠, 지금 상황이. 왜냐면 30번까지인데 지금 좋진 않습니다, 상황이. 근데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a, b는 이 3차 함수는 중요한 게 점대칭인데 이렇게 점대칭이 되는데 두 개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이 이런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A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직 안 읽어보셨겠지만 바로 막 시작해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이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다는 거는 이 A와 B가 여기 이 변곡점에 대칭인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세 개를 더한 게 뭐죠? 여러분 이 세 개를 더한 게
3K거든요, 3K. 근데 이 세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K, 그렇죠. K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 세 개의 좌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3K가 되는데 세 개의 평균은 가운데 선에서 지금 위치하거든요. 3으로 나누면 여기가 K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강 선생님이나 수업 들을 때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다라고 나오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3으로 나눈 겁니다.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K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가 그리고 A고 여기가 B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F, 이 기울기까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해 보면 여러분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X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K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자,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제 말 여기가 아니라 요게 3K 제곱이다.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연립하면 3K 제곱 연립하면 마이너스 3K 제곱 되면서 마이너스 K랑 3K가 돼요. 이거 제가 아까 지금 시간 때문에 급하게 풀려다가 그 값이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는 3K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K,1이잖아. 그러면 이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K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그쵸? 그 다음에 3K를 대입한 거랑 이 Y 값이 어디의 대칭이다? K,1의 대칭이라는 거죠. 여기 이 K를 지날 때의 점이랑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천천히. 여기에 점 A점의 좌표랑 여기 B점의 좌표, Y좌표 이 두 개의 Y좌표의 사이에 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대입해보면 Y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K니까 대입해보면 또 Y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K를 대입해도 Y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하고 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여기랑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하다는 건 뭘까요? 극대값, 극소값의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은 거랑 이렇게 선을 그은 거는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평행사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K값을 구한 뒤니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차이, 이 K값을 구했으니까 이 길이의 차이도 여러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풀리는 그런 문제. 이것도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요거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막 하려다 보니까 약간 너무 급한 마음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듈을 어차피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분리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나머지를 할 거라서 일요일 날 나머지를 할 거라서 여러분 제가 숙제로 나눠준 거를 한번 보시면 저기 한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데 다 풀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제가 죄송한 게 이게 단원별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난이도별로 수업을 한 거라서 어차피 다 했거든요. 더함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방부등식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해오시고 제가 일요일에 수업 때 9시부터 10시까지 그때 이 후반부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